어제 쌍용 자동차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저 자리 차기 전에 꼭 봐주십사 두어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히 꼭 보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네요. 단골 손님이시죠. 제이님 유튜브에 영화 꼭 보겠습니다. 캇박효신 님께서 유튜브에 본질은 같다. 대기업 재벌들의 폐악을 이젠 멈추게 만들자. 고인의 빈소에서 폐악질인 구구단체 배후 조종자를 찾아야 한다. 돈줄이 어디 있는지 꼭 수사하자. 아직도 저런 것들이 활개를 치다니 돌겠다. 아이디 나는 자연인이다 님께서 유튜브에 모르면 당합니다. 삼성이 한국에서 통하지 외국 어디에서 불법 탈법으로 기업을 키우게 협조합니까? 고맙습니다. 팟빵에 10월 8일 생신이신 단골 손님이시죠. HJHEE108 쓰시는 108번뇌를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살고 계신 3,000원을 쏘셨어요. 이거 요즘 애들 말하는 별풍선인가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요거트님 맞으신가요? 오늘 방송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그래도 남은 자는 또 힘을 내어 살아야죠. 비정규직이란 거 모르고 살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젠 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게 힘들군요. 특히 대부분의 경력 단절 여성들은 헐값으로 원하지도 않았던 일자리에 이력서를 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참담하지만 바꿔나가야지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지요. 다들 화이팅. 방송이 많이 무거워서 걱정했습니다만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이 가뭄의 웬 파원 말이에요. 조선일보 들어가서 아주 탈탈 털었습니다. 약속을 해가지고요. 안 지킬 수가 없었어요. 탈탈 털었습니다. 유튜브와 팟빵에 링크 걸어뒀으니까요. 추억의 명기사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가뭄의 연대파업 비상. 오늘 국내선 항공기 운항 불가피. 2001년 기사여서요. 구글도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복습 개념으로 쭉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민소. 오늘 민소 민중의 소리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출발했습니다. 그저 한 땀 한 땀 넋두리를 전해드리기도 하고요. 뉴스를 전해드리기도 합니다. 가끔 꼭지가 돌 때도 있고요. 저희들은 이러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라고 전해드리기도 합니다. 현장에 가면 빨갱이 새끼라고 욕을 많이 먹고요. 물대포도 맞고요. 꼬딱꼬딱 걸어서 18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명함 드리고 듣보잡 취급받는 사람은 못 만난 것 같아요. 몇 해 전만 해도요.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중의 소리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근무하는 현석훈 기자라고 하는데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어디요? 라고 반문을 하죠. 그럼 또 민중의 소리요 인터넷 신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취재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많이 쉬워졌습니다. 저 현 기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많이 편해지긴 했어요. 짬밥이 그런 거죠. 최근에 매체 환경이 많이 변했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메이저 매체들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변신이 용이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연예팀 내려와서 걸그룹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영상도 찍고요. 팟캐스트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개편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후배 한 명이 한겨레 신문사로 옮겼고요. 축하해줄 일이 생겼습니다. 금방 입소문이 날 텐데요. 누구라고 실명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저희와 일했던 기억이 있으면 아마 재벌 똥구멍이나 빨면서 살진 않을 거라고 확신하니까요. 후배님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민소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구독 말씀 안 드리면 참 존처럼 안 늘어요. 제가 대표님께 대충 구독자 200명까지는 들려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65분 찍고 한 분이 빠져서 64분 찍고요. 그 뒤로는 계속 답보 상태네요. 한 땀 한 땀 스페이스바 누르다 보면 언젠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구독자를 늘리는 게 글쎄요 중요한가는 잘 모르겠어요. 막연한 것보다 좀 가시적인 목표라도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대충 한 200분 정도 가볼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도치 않게 어제죠. 108번뇌님께서 3,000원을 쏴주셨어요. 이게 이런 기분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오늘 출근해서 사무실에 그랬어요. 내가 이래봬도 별풍선 받는 남자야 라고 말했습니다. 꽂아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민소 유튜브와 팟빵, 애플 아이튠즈로 송출하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 인근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충 팟빵에 한 100여 분 계신 것 같고요. 유튜브에는 한 10배 정도, 한 1000분 정도 계신 것 같고, 특별히 뭐 대단한 거창한 그런 방송은 아니고요. 민중의 소리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취재 보도합니다. 민중의 소리는 이런 언론사입니다. 등등의 소리를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제가 주저리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씩 채워볼게요. 네, 슬슬 아직도 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짠지 단지 쓴지 아직도 좀 감이 좀 덜 오는 것 같아요. 간만 보다가 제가 정년퇴임한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요. 민중의 소리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 민소. 구독,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제가 댓글 다 보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나 팟빵, 아무데나 댓글 달아주십시오. 방송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생각도 있어요. 아침 7시, 출근 시간 라이브 이런 거 있잖아요. 샵 2577, 문자 100원,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 했던 거라서.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녹음보다 조금 청취자 의견도 듣고 전화 연결도 하고 그러면 생동감은 있을 것 같은데 어렵거든요.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좀 걱정인데 저녁 퇴근길 방송 이런 걸 해볼까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혹시 의견 주시면요,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소. 북에서 농구대회가 열리고 있죠. 오늘 허재 감독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북은 냉면밖에 없나요? 네, 단고기도 있는데 언급이 안 돼요. 냉면, 평양냉면. 예, 냉면이 맛있네. 전 냉면 정말 먹고 싶게 만듭니다. 계속 냉면 보도. 네. 허재 감독도 냉면 맛이 변한 것 같다는데 세상이 15년 전의 맛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예. 몰랐는데요. 허재 감독 두 아들 농구선수네요. 둘 다 국대고요. 네. 이럴 거면 5을 낳지 말아요. 허재. 네. 아빠의 피지컬로 말이죠. 네. 왜 둘만 낳아가지고. 차범근 차두리 부자 보면은 참 차두리의 부재가 정말 아쉽잖아요. 이번 월드컵에도요. 그런 피지컬이 또 한 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아마 차미네이터가 또 하나 듬직한 국대를 하나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피는 못 속여요. 네. 그래서요, 제가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보려고 열심히 접속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접속이 어렵네요. 저희 통신망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오랜만에 이런 표현들, 죄처된다, 이런 거 말이죠. 네. 아가리로 똥을 싸는데, 이런 시원시원한 표현들, 이런 생동감 넘치는 이런 표현들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접속하시면 됩니다. 댓글 안 달아주셔도 됩니다. 네. 괜히 오해 생겨요. 거듭 말씀드려요.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허재 감독이 키가 188이네요. 네. 하도 긴 사람들 옆에 있어서 작게 보이지, 작은 키가 아니군요. 188. 네. 허웅. 아들이 둘. 국대. 네. 농구 선수단 방북하면서 군용 수송기를 타고 가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게 논란도 아니죠. 한 통신사가 대북 제재 때문에 민항기가 못 들어간다고 써가지고요. 또 한 번 시끌시끌했어요. 사실 휴가철이기도 하고요. 전세기를 잡기가 어려웠던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꼭 그런 이유만 있던 건 아니었고요. 군용기 쏘는 게 사실 제일 빠르죠. 돈도 안 들고요. 멀리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군용기가 가는 게 더 놀랍죠. 네. 판문점 선언 이후에 뒤죽박죽입니다. 싱가포르 선언 이후에 폼페이오가 평양에 갈 것 같죠. 네, 아마 나올 때는 관을 들고 나올 것 같아요. 한 200구 정도 시신. 저기 판문점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미국 아니면 일본으로 바로 갈 것 같죠. 네, 비행기로 쏠 것 같습니다. 미국 군용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마 군용기 아니면 관을 싣기가 어려워서 말이죠. 그러니까 미군 군용기가 북에 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 이거 아사리판이죠. 원래 이런 게 정상입니다. 이거 국적기나 무장하지 않은 군용기, 여튼 자주 다니다 보면 평화, 화해, 이런 기쁜 단어들 이런 게 쭉 나열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민소. 아마 포털 사이트, 팟캐스트 청취하시는 분들, 뭐라고 그럴까요? 정치의식이라고 말씀드리면 신뢰가 되려나요? 적당한 표현이 좀 그러네요. 상당히 지식도 있으시고 일단, 정치적인 성향도 아주 분명하시죠. 네. 자유당 찍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주로 민주당 내지 진보정당 쪽.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제목. 북한군 식당 벽에 대충 식당에서 대충 먹고 간다. 낙서. 이게 1보가 아시아경제, 2보가 채널A, 3보가 월간조선, 그리고 4보가
경남여성신문이라는 곳에서 받았었습니다. 네, 들으면 들으실수록 똑똑해지는 방송 오늘 민소지 않습니까? 다 대동소이하니까요. 아시아경제 뉴스만 볼게요. 다 베껴 쓴 거라서. 저는 처음 보고 우리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제목 북한군 식당 벽에 대충 식당에서 대충 먹고 간다 낙서. 소제목 북 군대도 제대로 먹이지 못해 군 간부들의 보급 물자 빼돌리기 극심해져. 네, 이런 보도는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보도에 속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확인이 안 되는 보도잖아요. 그런데 조회수는 나오고 일단 지르는 겁니다. 그냥 습관이죠, 습관. 그냥 쓰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귀찮은 작업을 하지 않아도 취재원이 항의도 하지 않고 심지어 선임 기자라는 양반이 이런 보도를 썼어요. 보세요. 최근 북한의 한 군부대에서 사병들이 열악한 급식 상태에 불만을 드러낸 낙서가 발견돼 해당 기관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관이 어딘지 나오지도 않아요. 네. 어느 해당 기관이요? 조사 중인.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 RFA. 그럴 줄 알았어요.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 RFA. 이게 출처가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네요. 검색해보시면 아실 텐데요. 한번 꼭 검색해보세요. 자유아시아 방송. 얘네들 단파예요. 단파 아시죠? FM, 밑에 표준 FM, 그 밑에 AM, 그거보다 더 낮은 단파. 예전에 그 북에서 대남 방송할 때 썼던 그 단파 말이에요. 네. 전화보다 품질이 후진 단파. 현송월 처형일보가 제 기억엔 아마 이 자유아시아 방송이었을 거예요. RFA. 미국에 있습니다. 대부분 언론들이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이라고 보도하는 원소스가 RFA 여긴데요. 대북 소식통.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보따리상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을 취재원으로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게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예를 들면요. 대한문 앞에 가서 태극기 부대원 한 명한테 녹음을 따서 한국의 박근혜 사면 복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보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보세요. 보도 이어갈게요.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이거 뭡니까?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 아니, 이런 거 쓰면서 걸레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기자라는 직업을 가졌으면.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구군단 산하의 한 부대에서 일부 병사가 식당 벽에 대충 식당에서 대충 먹고 간다고 낙서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먹고 사는 문제. 못 살고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기아에 허덕이는 못 사는 북한. 이런 걸 써야 잘 팔리니까. 굉장히 삐딱한 시선. 저도 기레기지만 참 창피하네요. 네. 제주도의 한 소식통은 뭐 이렇게 써도 됩니까? 네. 함경북도에 무슨 100명밖에 안 살아요? 또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 예,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 네. 참 기사질하기 쉽습니다. 네. 참. 인민무력부 산하 많은 부대에서 보급물자 빼돌리기가 횡행하고 있다. 8군단의 한 분대에서 군량미를 장마당에 내다 팔다 들통나 주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평안북도 소식통. 네. 참 가관입니다. 저는 김포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워낙 소규모 부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들 뭐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제가 제일 기가 막혔던 게요. 계급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하나요? 이병, 일병, 상병 이렇게 승급인가요? 진급이죠. 진급한다고 그러죠. 네, 승진이 아니고 진급할 때 말이에요. 계급장을요, 제가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세상에 계급장을. 말이 되냐 이게 진짜? 마크사에서 뭐 외출이 자유롭지 않으니까요.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죠. 250원쯤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대대에서 보급이 내려오는데 그게 한 20%는 생활관으로 옮겨지고 나머지 80%는 각자들 하사관들의 차로 옮겨지더라고요. 뭐 볼펜 같은 거 있잖아요. 볼펜, 고무링, 뭐 종이, 계급장, 모자 등등등 거의 모든 물품들. 그게 나중에 동네 마크사에서 등장해요. 심지어 무슨 특등사수 폐용증 같은 거. 이것도 정품이 돌아다녀요. 마크사에. 싸제가 아니고. 얼마나 놀랐든지요. 또 있습니다. 참, 이 군대 비리 한도 끝도 없죠. 우리 중대 원사가요. 네. 이 원사 아저씨. 자기 과수원에 군용 트럭 하나 짱 박았다 걸려가지고 영창 갔어요. 지금 누가 누구를 나무랍니까? 네.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하는 나라. 그런 보도나 쓰지. 자유아시아 방송 출처를 따다가 보도를 쓰는 창피합니다. 네. 검색 꼭 한번 해보세요.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 네. 이게 CIA가 뒷돈된다는 말도 있는데 앞으로 자유아시아 방송 RFA 발로 북한 뉴스가 나오면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이런 데선 출처받았으면 안 돼요. 이게 미국에서 그 대북 사업하려고 만든 단파 라디오죠.
이 현송월이 죽었다 살아나는, 네,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도 예전 같으면은 엄청난 양의 보도가 쏟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시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아시아경제, 월간조선, 채널A, 경남여성신문, 네. 채널A는 더 웃겨요. 제목이 김정은 군부 장악 못했나. 네. 그냥 웃겠습니다. 군부를 장악 못했는데 핵무기를 포기합니까? 아, 네, 참 이 사람들 정말. 설명한다고 알아들을 사람도 아니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말하는 기력이 쪽팔려서 더 얘기 못 하겠어요. 오늘 민소. 보세요. 이런 거죠. 직접 가면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농구 경기 풀단이 갔어요. 두 팀이 갔죠. 통일부 풀단하고 문체부 풀단. 이게 나름 기자들 세계에서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경기 보도는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풀이 썼고요. 네, 그 밖에는 통일부 풀이 맡았습니다. 좀 웃기죠. 네. 뉴스원 보도인데요. 아시죠? 통신사. 네, 풍계리에 연합뉴스 제끼고 갔었던 뉴스원. 매주 금요일에 저와 함께 뮤직뱅크 출근길을 찍는 뉴스원. 네. 네. 제목이요. 이렇습니다. 반미구 사라진 평양, 여성들 10cm 힐 화려한 양산, 통일농구대회 남취재단이 본 평양거리. 보도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평양 서울 뉴스원, 평양 공동취재단, 땡땡땡 기자. 네. 1심 단결, 계속 혁신, 계속 전진, 말리마 속도 창조,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는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진행된 남북 농구대회 취재차 지난 3일부터 3박 4일간 평양을 찾은 남측 취재진의 눈에 비친 평양시내 모습이다. 6월 10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 변화를 반영하듯 평양 시내 곳곳에 설치된 선전 문구와 선전화의 반미 구호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1심 단결 같은 내부 결속을 다지는 구호와 지난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독려하는 내용이 다수였고 대형 간판식 선전 구호도 크게 줄어든 모습이었다. 평양 방문 경험이 있는 한 당국자는 북한 선전물의 숫자도 크게 줄었지만 반미 관련 내용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 평양 방문 경험이 있는 한 당국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러면 기자들끼리는 대충 누군지 알아요. 당국자라고 쓰면 실명을 대지 못하지만 이게 소식통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함경북도 소식통 이런 게 아니고요. 101명밖에 안 갔거든요. 선수 빼고 기자 빼면 누군지 뻔하잖아요. 그죠? 네, 계속 가볼게요. 함경북도 소식통, 함경남도 소식통이었죠. 네, 좀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네, 계속 가볼게요. 평양에선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일인 이른바 구구절을 앞두고 평양 주민들이 대규모 집채극을 준비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남측 대표단은 숙소인 고려호텔로 갔군요. 네. 고려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인민대학 습당 앞 김일성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았다며 매일 저녁 일과 이후 많은 수의 주민들이 동원돼 대규모 집채극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북측 관계자는 무슨 행사냐는 질문에 우리 구구절 있으니까 그거 준비하는 거지 라고 대답했다. 평양 시내에는 또 화려한 무늬의 양산을 들고 있거나 10cm 이상의 높은 힐을 신은 여성들도 보였다. 취재단은 서울 백화점에서 파는 양산보다 화려한 양산이 눈에 띄었다며 장식과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했다고 전했다. 고려호텔 지하 1층에 있는 미용실에서는 오전부터 북측 여성들이 머리를 하고 있었다. 미용실은 예약을 받았고 머리 길이에 따라 또 남성과 여성에 따라 비용이 달랐다. 이게 참, 네. 기자가 머리를 하고 싶다고 물으니 흰머리 염색이라면 몰라도 그런 게 아니라면 염색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며 화학 성분이 머리에 좋지가 않다고 말했다. 뭐 똑같죠. 네. 뭔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보도는 아니지만요. 가서 보고 쓰면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거죠. 네. 아시아경제 채널A 경남 여성 머시기는 빼고요. 네. 또 하나 어디였죠? 네, 월간조선. 네. 이제부터 믿고 걸으시는 걸로. 네. 오늘 민소. 1일 일가 자유당. 네, 안상수 혁신비대위원장. 이분 역할은 혁신비대위원장을 인선하는 건데요. 이 바닥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닥이라고 규정 지으면 정치권과 연관된 매체에서 정치부 쪽, 네, 뭐 여의도,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려나요? 네, 이 바닥에서 이제 풍선 띄우기라는 말을 하는데, 일단 그 친한 기자들한테 한번 슬쩍 흘려보고 기사가 나오면 반응을 보는 거죠. 그럼 아님 말고, 그럼 자기한테 데미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추천했는데 직접적으로 까이면 데미지가 있지만 풍선을 딱 띄우고 반응을 봤는데 뭔 소리야 이래버리면 자기는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통 저희들 용어로 풍선 띄우기라고 해요. 오늘 전원책 변호사가 이 자유당 비대위원장의 물망에 올랐었나 봐요. 네, 코미디라고 일축했습니다.
어제는 이회창 싫다고 일축. 이거 아무도 안 하면 어쩌나. 우리는 밀어야죠. 누구를? 홍준표요. 누구를? 류여해요. 네. 자유당 구할 사람 누굽니까? 홍준표. 네, 홍준표. 류여해. 제발요. 제발 비대위원장 네. 고사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리 류여해 위원장도 한번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네. 오늘 민소. 성신여대 서양과를 졸업하신 행위예술가 배달래님이라고 계신데요. 저랑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오늘 장문의 글을 쓰셨어요. 네, 고스란히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친구들님께 긴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관심 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배달래가 유네스코 본부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위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창원에 있는 마창진 일본 위안부 시민 모임 이경희 대표께서 여성가족부에게 제 공연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려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선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마창진 일본군 위안부 시민 모임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너무나 가슴 벅차고 기쁘지만 중함 책임감의 설레임도 잠시 어떻게 잘 진행해야 하나 고민에 하루하루 목이 탑니다.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올바로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여성 인권 유린의 역사를 정의롭게 해결해야 하는 국제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일에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느끼며 저의 작은 힘이나마 역할을 하게 되어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연은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위안부 관련 공연은 유네스코에 관해서 1회, 파리시청, 개선문에서 각각 1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킹 공연으로 예술의 달이 등에서 국제적 관심인 한반도의 통일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공연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만들어 보내주신 종이비행기는 파리에서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쫄깃거립니다. 여러분께 위의 서두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시민단체에서 선정은 되었으나 예산이 너무 부족하여 네. 이 모든 공연과 행사를 기록할 촬영팀을 섭외할 여력이 되지 못하고 저희 공연팀이 조금이나마 출연료 정도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할까 합니다. 저 역시 처음 이런 일을 준비하고 보니 국제사회에 이슈를 남기고 여론을 모으기 위한 준비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에 호소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고민하고 말씀드리니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을 청해도 될까요? 저 많이 소심합니다. 여러분의 호응에 힘입어 잘 준비하여 8월 중순부터 펀딩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실 거죠? 라고 쓰셨어요. 네, 8월 중순쯤에 크라우드 펀딩을 여신다고 하니까요. 네, 계좌 열리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십시일반해서 마음 전달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민소. 네, 사실 오늘 회식이 있지 말입니다. 네, 후딱 편집하고 만나게 고기 먹고 네, 내일 새벽에 비가 오지 말아야 할 텐데요. KBS 주차장에 갔다가 네, 다다다닥 영상 편집하고 내일 오후에 다시 여러분들 만나러 돌아올게요. 개편은 아니고요. 팟캐스트에 살짝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잖아요. 대충 계획, 윤곽이 잡히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차게 꾸려가 볼게요. 저는 민중의 소리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